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잘 듣고 왔고요. 또 소장님께서 매주마다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주제가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가 위기라 그러면은 위험과 기회가 네. 같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위기에서 위기를 더 크게 보는 분들이 있고 기회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뛰어가면 거기서 1등하기 어렵잖아요. 네. 혼자 뛰면은 1등이죠. 천천히 가도 1등이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 시점에 남들이 안 가는 이런 시점에 좀 이 투자 마인드를 남들과 좀 다르게 갖고, 그리고 지금의 가장 화두는 역시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예, 서울시장에서 지금 가장 개발 압력이 높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안 오른 지역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시 서울시의 어떤 정책의 방향, 네. 앞으로 나갈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네. 이제 투자 지역, 투자처를 살펴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제 서울 도심 내에서 투자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6676-0200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저기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더샵 아이파크 네. 조합원 분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 매도를 해야 될지 투자 목적으로 네. 한 거거든요. 아, 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더샵 아이파크를 아직 입주하기 전이신 거죠, 그러면? 네, 네, 다음 달부터. 네, 다음 달에 입주할 예정인데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네네. 네, 몇 평형대 현재 분양받으셨어요? 30평. 30평형대요? 네, 알겠습니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더샵 아이파크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투자로 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거 언제 구입하셨어요? 관리처분인가 후에. 아, 관리처분인가 후에. 네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작년 조금- 9월 대비. 9월 대비. 그러니까 지금 투자했을 때랑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났을까요? 지금 한 2억 정도요. 2억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입주 지금 아직 안 하고 이제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저는 2억 정도 이익이 났다면 네.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주변에 이 평촌 더샵이 지금 그 평촌에서 이 중심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예, 중심 지역은 바로 위쪽으로 가면은 위쪽에 그 범계동 있잖아요, 범계. 네. 예, 그래가지고 범계역 있고 이쪽 이제 평촌 학원가 이쪽이 네.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네. 예,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이쪽이 메인인데 이 메인 지역이 아닌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이 지금 주변에 없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뭐 이렇게 이게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 뭐 호원초등학교 일대, 뭐 덕현지구 일대 이런 데들 밑에 여기 덕현지구 이런 네. 데들의 개발 계획이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그 호재는 분명히 되긴 돼요. 되긴 되고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특별히 이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있는 그런 호재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거는 이게 이제 새 아파트, 이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물론 이게 입주 후에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2년 정도 입주 후에 한 2년 정도는
까지는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오르긴 올라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뭐 새 집이니까 조금씩 오르는 그런 건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없어서 이쪽은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개발도 또 진행이 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났으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또 조금 더 뭔가 이 주변에 호재가 있거나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로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린 조언대로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매도 타이밍 잡아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13 대책 이후에 1주택자여도 이 거주 요건을 좀 채워야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1주택이나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 2년 거주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되고요. 네. 거주 요건이 이 세제는 항상 복잡한데 네. 세금은 항상 그 정책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다 없었다 또 생겼다 네. 또 없어지고 그러는 게 세제 요건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이익이 많이 냈을 때 내잖아요. 양도세도 양도 차익이 많이 내야 네. 세금을 내는 거고 그리고 차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차익을 많이 내서 네. 세금을 많이 내자는 그런 마인드를 아. 가져야지 이 세금이 뭐 의료보험료가 얼마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거 따지면요 사실 재테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조금 나는 이익을 많이 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겠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아무것도 세금 안 내려고 하면은 오르지 않으면 세금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세금에 대해서 도 민감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어쨌든 내가 하는 거보다 세금 내는 거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마음을 좀 크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죠. 네, 역시 투자를 하려면 마음을 크게 가지고 차익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는 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바로 또 다음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 강동구 길동 우성 2차 아파트를 네. 작년에 매수했는데 네. 좀 비싸게 거의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매수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네. 이러고 근데 이제 그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 그거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네. 막상 이제 투자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제가 뭐 투자하기 전에 봤었던 거하고 네. 리모델링이라는 이 투자성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마음을 좀 차지 않으셨던.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고 비싸게 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이거 팔아야 되나 지금 아니면은 뭐 그냥 가져가야 되나 가격은 계속 지금 뭐 호가가 지금 떨어지고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지금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물건이 없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투자를 했는데 네. 후회가 되고 이래가지고 아, 걱정이 네. 많습니다. 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강동구 네. 길동의 우성 2차 아파트를 한창 고점일 때 그 리모델링 시범단지 바라보고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또 지지부진하면서 좀 마음에 좀 안 차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향후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그 작년에 그러니까 구입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타이밍상 작년 제일 고점에 구입하신 거 맞네요. 지금 예, 작년 9.13 대책 나올 그때쯤에. 예, 작년에 사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가격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작년 9.13 대책 나오고부터는 전체 서울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떨어졌느냐, 많이 조금 더 떨어졌느냐의 문제지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 아파트는 본래 재건축은 어려운 아파트고요. 예. 이 길동역에서 역세권은 맞는데 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은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지금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예. 예, 그런데 사실 재건축을 할 때하고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하고의 어떤 그 투자 이익은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길동 삼익 세라믹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같은 길동에 있지만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일단 뭐 급하니까 이렇게 막 사신 거 일단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지금 그 뭐 내력벽 철거 이 아파트 리모델링의 가장 큰 관건이 그 내력벽 철거거든요. 예. 그거를 본래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올 연말로 다시 늦추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사실 내력벽이 철거가 돼서 이게 뭔가 문제가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그 책임 소재가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만약에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국토부의 책임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랑 똑같은데 누가 이제 방울을 다느냐 이제 이건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 아파트를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그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는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생태공원 교차로 있잖아요. 예. 여기가 그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게 9호선 라인이니까 멀지는 않고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뭐 이런 호재는 있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또 오를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팔기도 그렇잖아요. 좀 매도하기도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거 안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9호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호재는 분명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호재들은 있어서 아주 뭐 이렇게 썩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조금씩 낮을 수는 있는 것 같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흐름이에요. 거기만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일단 올 하반기까지 지금 리모델링 내력벽 그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진행이 만약에 본격화되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 맞거든요. 내력벽하고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조금 상황을 올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뭐 매도 타이밍을 그때 뭐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올 하반기까지는 보유를 해보시고요. 리모델링 진행 상황 살펴보면서 그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에 대해서 이제 또 문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지하철이 연장이 되면서 강동구 쪽에 투자를 하려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한강변 쪽에 위치한 천호동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지역이 바뀌려면은 하나가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 전체 지역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부동산 24년 이쪽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한 지역에 그 낙후된 지역이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게 재개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현동이든 부가현동이든 이런 데들이 낙후된 동네가 아파트 단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바뀌니까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천호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좀 낙후돼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빌라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천호 뉴타운이라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거기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해제가 되고 하는 데가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체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 파급 효과가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물론 한강변에 이 강조망권이라는 가치는 있지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망권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천호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어쨌든 지역적으로 바뀌는 그 명일동이라든지 그 네. 위쪽에 명일동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역 전체가 바뀌는 곳이거든요. 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럼 차라리 그런 쪽이 오히려 더 가치가 훗날에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동구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봤습니다. 저희 전화는 02-6676-0200번, 0200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구로구에 한신 휴플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은가? 네네. 그리고 어디에 구입하는 게 좋을까? 네, 구로구에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 네네.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네, 거주 중이시고 몇 평형대 거주 중이세요? 32평이요. 32평이요? 네. 네, 그럼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그거 입주해서 들어간 거라 한 11년 차 됐어요. 네, 11년 차 되셨고요. 이제 구로구 네. 한신유 플러스 11년째 거주 중이신데 이제 조금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곳 예. 매도를 하면 어떨지, 언제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반가워요. 예,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거주. 그런데 왜 여기를 또 뭐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파트가 시세가 잘 오르지도 않고 예, 그 한신 아파트가 예, 이렇게 가운데 길이 하나가 있어요, 도로가. 예.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음, 있을수록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여기는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거주하시는데 뭐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건데 네. 특별히 뭐 불편한 건 없잖아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어요. 거기가 7호선도 있고 예, 7호선 교통 있고요. 같은 거는 다 좋은데 예. 왜 그런지 오르지를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가 오르려면은 뭔가 네.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네, 지금 이 아파트의 장점은 현재 장점은 바로 이 남구래역 역세권이라는 거 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예. 예, 주변에 물론 뭐 디지털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주변에 새롭게 변화가 생기는 거는 지금 여기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네, 이쪽에 네. 구로 디지털역. 네. 예, 이건 아시죠? 구로 디지털역으로 해서 대림으로 빠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구로 디지털역으로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한정거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도 네. 이게 뭐 완전히 초역세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이게 호재는 분명히 되는데 네. 그 외에 이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는 다 멀리 떨어져 있어. 이쪽에 가면은 여기 구로주공 아파트 있고 여기 철도 구로 차량기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차량기지가 개발이 결국은 될 거거든요. 이쪽이.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구로주공 아파트들은 좀 호재가 되겠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네. 지금 이 아파트는 이쪽도 거리가 멀고요. 지금 네. 이게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이쪽 916하고도 거리가 멀고 네, 예, 호재에서는 조금 다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아파트가 이게 2000년도 넘어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또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실거주용 네, 이런 쪽으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떤 투자 가치로서의 메리트가 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네. 저기 신안산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네. 또 여기 구로 차량 기지가 또 이전하고 이쪽이 개발이 되거나 이런 호재들이 주변에 생기면 이 아파트도 이게 떨어져는 있지만 가격이 일부분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주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걸 매도해서 딴 쪽으로 가면 딴 쪽이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구로동 가봤지만은 구로동이 네. 살기는 좋은 곳이에요. 예, 살기는 편해요. 예, 물가도 이런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싸고 그리고 네. 이 정도 있고 사람들이 네. 저는 상당히 구로동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가지고 계셔서 살면서 네. 주변에 이런 호재들이 뭐 가까이 안 있어도 멀리 있지만 그래도 생기게 되면은 이 아파트 집값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주하시는 게 훨씬 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제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있는데 한 예. 25평대를 예.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예. 그거 투자금이 어느 정도 어디쯤이 되시는데? 한 현금이 지금 한 5억 정도 보시면 돼요. 아, 5억 정도요? 네. 5억 정도면은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일단 아파트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아파트를 생각하시려면은 지금 기존에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재건축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거 말고 네. 지금 아직 재건축을 안 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네.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은 저쪽 네. 그 강남 지금 3구 아닌 4구 지금 강동구 쪽에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명일동 쪽으로 한번 방향을 네네. 찾아보시면 그쪽은 다 재건축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시세가 정리해 얼마씩 드릴게요. 하는데요? 예? 그쪽에 시세가 얼마씩 하는데요? 아, 그거는 저기 찾아보시면 아세요. 그게 찾아보시면은 그 정도 금액은 전세 끼고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궁금하신 명일동이요? 거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예, 명일동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 더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보유하시는 쪽으로 하고요.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투자금 가지고 투자처 좀 설명해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는 0266-0200번,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사연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문자 주문하신 볼까요? 문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또 보니까 비슷한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소장님이 동영상 올려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 한정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나와서 홍보를 해주시니까 네. 뭐 나중에 뭐라도 맛있는 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뒤에 가지튀김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거 알겠습니다.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 포털 사이트에 한정훈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문자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고민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재건축 얘기를 할 때면은 소장님께서 용적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곳이 용적률이 높아서 될지 안 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상계주공 어떨까요? 상계주공 6단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사실 어떻게 이게 뭐 재건축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그러면은 또 저보고 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 상계동에 있는 이 주공 아파트들이요. 네.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상계주공 6단지는 입지는 기가 막힌 곳이죠. 여기 네. 노원역 4호선도 있고 이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여기 네. 여기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계 차량 기지가 있고요. 네. 일자리 생기는 이쪽에 또 그 아레나 센터라고 한 2만석 규모의 공연장, 그다음에 GTX, KTX 들어오는 창동역, 주변에 호재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다 30년이 이제 넘어서 네. 드디어 다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이런 주변에 호재들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소형 평형 단지들이라서 이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사업성이. 그래서 네.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재건축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 진행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호재가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호재, 그 다음에 GTX, KTX 들어오는 호재, 이런 호재들이 강변북로 지하화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호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 아파트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면 재건축은 할 거고 사업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도 네. 저는 괜찮다고 그냥 호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호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충분한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의 문정역 초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을 2억 원 후반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할까 고민 중인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의 문정역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투룸의 다세대 주택인데 2억 후반대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전세 끼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가 문정역인데요. 네. 이쪽이 문정역인데 아마 그런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 다세대 주택들은 이쪽에 많거든요. 네. 아마 여기서 역세권이라고 하니까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 문정도 법조타운 해가지고 네. 이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네. 바뀌고 있잖아요. 이쪽 라인이 다. 그래서 호재는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호재가 있다는 건 이미 지금 반영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빌라들도 새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서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과연 여기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좀 의문이라서 네. 전세 끼고 물론 빌라를 투자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생길 곳, 변화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쪽에다가 들어가야 아니면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다시 진행을 한다든지 네. 뭔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익이 나는 거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올라 있는 그런 쪽에 전세 끼고 빌라를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아니 시기상조는 이미 지나갔다 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정역 근처는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차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좀 재개발, 재건축 해제된 곳이라든지 또 소장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처 세미나 참석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200번이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종로구 명륜동에요. 네, 그 아남 아파트 있는데 네, 그 19평을 네, 저희 아이가 그쪽에서 근무할 것 같아서 네, 네, 그 매매를 하면 네, 한 5, 6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살고 혹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요. 네. 종로구의 명륜동에 있는 아남 아파트 19평대를 현재 매수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곳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되게 되게 젊으신 분 같은데 지금 그 자녀가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예, 저희 애가 25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자녀분이 이쪽에 대해 이제 뭔가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대병원에 서울대병원 근무하셔서. 네.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대학로 쪽으로. 네. 예, 여기 뭐 대학로고 여기 주변에 이게 종로 이쪽은 상당히 뭐 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값이 잘 안 올라. 이쪽이. 예. 그래도 최근 2년 사이에 예. 요 19평이 한 1억은 올랐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네. 제가 그 작년에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작년에 제가 작년 시장 오르는 시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이게 오를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과 이게 봐도 이거는 여기는 투자하면 안 돼. 사면 안 돼. 이렇게 네. 생각했던 것들도요. 최악 네. 1억 이상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은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그 네. 상승 추세로 갔던 시기였고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네. 뭔가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투자 가치가 네. 없는 것부터 이렇게 좀 빠질 거예요. 가격이. 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아파트는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이게 네. 가격이 그리고 초역세권이고 해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네, 가격이 네. 크게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파트예요. 예.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지었고 그리고 세대수도 이게 이게 이제 네. 이게 동이 작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니까 이게 재건축하기도 연한이 어중뛰고요. 이게 90년도 아마 네네네. 후반에 졌을 거예요. 그래서 네, 99년.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어중뛰고 그래가지고 이게 재건축의 호재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네. 소형 평형되고 그래서 네. 재건축도 어차피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네. 이 아파트는 사실은 사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떨어지지는 않고 주변이 올라가면 조금씩은 이렇게 약간씩이라도 이렇게 갈 수 네. 있는 아파트는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는 투자의 목적으로 크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거주의 아, 예. 목적이시라면은 이 아파트는 떨어질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아, 예. 예, 아니라서 거주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가 뭐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 네. 거주 요건, 거주 한 8,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한 2, 이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워낙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차익이 좀 덜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는 좀 그렇고요. 실거주라면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네, 종로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곳인데 소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집값이 안 오른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예. 좀 오래되고 좀 개발이 더딘 게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예, 맞아요. 그럼 그래서 그래요. 종로란 동대문 그쪽에서 좀 투자를 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동대문구는 그 청량리가 있잖아요. 아, 네, 청량리. 청량리 전농동. 네. 거기 동대문구도 본래 서울에서 예전엔 집값 안 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동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들이 다 집값 안 오르는 동네들이었는데 근데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재들이 생기니까 네. 동대문구도 지금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종로구가 집값이 좀 성북구와 더불어서 네. 좀 작게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어떤 큰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에서는 이제 청량리를 꼽아주셨는데요. 종로랑 동대문 쪽으로도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전라도가 집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값이 작으니까 네. 거기 그 어디? 용인을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아, 네네. 그랬어요. 네, 용인에 그랬는데 어디 보셨어요? 월드 메디디앙 아까 방금 말씀. 월드 메르디앙이요? 이게 용인 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지예요. 수지예요? 창죽. 예. 네, 용인 수지에 있는 창죽 월드 네. 메르디앙을 이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혹시 몇 평형제 보셨나요? 거기가 46평이다더라고요. 46평이요? 네. 네, 그럼 용인을 특별히 보신 이유는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보신 건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가야 되거든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아, 네. 여의도까지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출퇴근하기가 워낙 머나 봐요. 네,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용인을 바라보신 것 같고 본가는 이제 전라도 쪽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딸이에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곳 이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네, 여기가 그 이제 수지인데요. 네, 여기 그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작은 건 아시죠? 예, 예, 세대수가 이게 10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예요. 예, 예, 그리고 장점은 여기 동천역하고 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인데 예, 이 동천역이 이제 신분당선이 생겨서 이 수지구가 전체적으로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동천역 쪽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작게 올랐어요, 집값이.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역은 역인데 이 역이 있으면은 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뭔가 상업시설, 업무시설들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쪽은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직까지 지금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쪽이 집값이 좀 덜 올랐고 특히 여기는 이 세대수가 조금 작은 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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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보통 이제 뭐 나홀로 단지, 나홀로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아파트가 오르려면은 이쪽에 물류 단지들, 동천역 있는 이 단지들이 이게 전부 다 개발이 돼서 어떤 이게 계획은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이런 계획들이 이 가시화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토지 소유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그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이라면은 뭐 상관은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이 가깝기 때문에 뭐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사놨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어쨌든 작은 금액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전세 사는 거,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월세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작은 세대라도 내 집을 가지는 게 향후에는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주의 목적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들어와도 그리고 이쪽에 그 물류단지 개발은 결국은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호재로 작동을 할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 크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작은 돈 갖고 투자하려면 그러면 조그마한 거 투자하려면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 쪽 하면은. 그 지금 제가 방송상에서는 좀 얘기가 좀 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로 제가 집에 가면서 전화로 한번 상담을 하도록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예,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용인 월드 메르디앙 역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용인에 조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또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용인에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느냐, 네.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는 부동산의 가치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대규모에다가 또 양질의 일자리다 보니까 용인 지역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그 후암동 재래시장 아래쪽에 특별계획구역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은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네네. 여기가 아직도 그 개발 소식이 없어서 고민인데 네. 보유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 계획을 잡아야 할지가 궁금해서요. 네네. 빌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빌라 번지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140-6번지요. 네, 후암동에 있는 140-6번지 번지 가지고 있는 빌라 보유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후암동 재래시장 쪽에 있는 140-6번지 빌라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투자하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쪽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이쪽은 그 용산이라고 해서 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쪽 지금 가지고 계신 데는 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라 그래서 여기는 2000년 중반부터 개발 계획이 계속 있던 곳이에요. 네. 예, 개발 계획이 계속 있던 곳이라서 여기는 진행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쪽 라인은 계속 그 개발 압력이 있는 곳이에요. 진행은 안 되지만 개발 계획은 계속 잡혀 있는 곳. 그러면 이쪽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는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쪽은 어차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 용산 전체의 개발 계획 그리고 이런 게 맞춰서 이쪽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괜찮습니다. 예, 저는 한 보유하시는 게 1억 맞아요. 5천 정도로 투자해서 월세도 받고 차익도 생기는 오피스텔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요?
여기 그 용산 쪽으로 보시는 거 지역에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역에 상관없이. 네,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라서 시세 차이가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고민인데 추천을 좀 해줄 지역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월세를 받는 월세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월세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걸 투자하시려면 1억 5천 정도 지금 투자할 1억 5천이요? 네네네. 오피스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피스텔은 장치 산업이라 그래서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고장날 이제 뭔가가 자꾸 고장이 나서 계속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래서 낡은 건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피스텔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이 차익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항상 우리가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그렇더라도 오피스텔들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오피스텔들은 시세 차익이 크게 안 나지만은 어떤 특정 지역들은 오피스텔은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된 건 사면 안 되고 새 걸 사야 된다는 게 가장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오피스텔은 오르는 것만 오른다는 거를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면은 혹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지역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지역은 일단 지금 여기가 용산이니까 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은 그 강남권이나 강남권 일자리 많잖아요. 일단 기존 일자리가 네네. 그다음에 마곡지구라든지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 많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판교나 이런 데 이미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있고요. 앞으로 생길 때가 더 가치가 크겠죠. 그러면 용산에서 일단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일단 가장 큰 게 용산의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요 국제업무지구거든요. 네네. 요 국제업무지구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이쪽 라인이 다 바뀔 거예요. 네. 이쪽 라인이 다 바뀌어서 이 용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산 쪽에.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은 차익과 수익을 함께 볼 수 없는 상품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영향을 받는 데가 이쪽 원효로거든요. 예, 원효로 쪽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찾아보시는 게 이쪽으로 이제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곳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이쪽 대로변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쪽이 나중에 이쪽 라인들이 전부 다 그 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은 낙후돼 있지만 다 들어올 거예요. 도로변 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치가 가장 클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고요. 한번 발품을 좀 팔아 보시고 이쪽에 도저히 뭐 못 찾겠다 아니면은 이쪽에 뭔가 좀 투자처를 확실히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세미나에 오시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예, 따로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후암동 쪽 빌라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는 쪽으로 의견 드렸고요. 또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투자처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세미나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침 투자처를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세미 씨도 올 거예요? 아우, 저도 가고 싶죠. 근데 온다는 얘기는 안 해. 항상 보면은. 예, 우리 그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뭐가 정말 정답인지 잘 모르거든요. 뭐가 도대체 어디가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떤 호재가 생길 곳에 먼저 발을 딱 내딛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남들보다. 네. 스타트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리고 왜 거기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용산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앞으로 꼭 용산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 전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지 않은 다른 선점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방송하고 방송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얘기는 못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20년을 이제 가까이 가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왔는데 저희는 지방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들 많이 궁금하시니까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저희 손님들 긍정적인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긍정의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투자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